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회사에서 주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옮긴 것이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니 쉽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비교적 친절했고, 새로운 시작에 나름 설레기도 했다. 내가 이사한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2층 전원주택이었다. 주변은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조용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어쩐지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집에 처음 들어가던 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왠지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나를 감쌌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사 준비로 바쁜 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몇 주가 지나고 점점 환경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2층에서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다. 제일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다. 그러나 밤마다 그 소리가 계속되며 점점 더 확실해졌다. 발걸음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거실과 안방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집에는 나 혼자였다. 소름이 돋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더 무서울 것 같아 소리의 정체를 무시하려고 애썼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여전히 뚜렷하게 들렸다. 그럴수록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이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꽤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평소처럼 소리가 들리겠지 싶었는데 의외로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시에 불과했다. 갑자기 열려있던 방문이 저절로 쾅 닫히며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들린 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저 멀리서 누구의 흐느끼는 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미 심야 시간이라 그런지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센터로 연락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움 주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불안한 마음을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나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가게의 주인을 찾아갔다. 전에 집에 대해 물어보려 했다가 별일 없다는 대답만 들은 탓에 더 깊게 묻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다. 주인에게 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신 그 집에서 소리 들었죠? 그 집, 이전 세입자도 그랬다더군요. 뭔지는 모르지만 낮에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흔한 게 아니니 이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 집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 나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짐을 하나둘 싸기 시작했다. 갑자기 2층에서 뭔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무겁게 쓰러지는 소리였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벽에 흐릿하게 새겨진 붉은 글씨가 보였다. 마치 오래된 흙탕물이 번진 것 같았다. 도와줘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곧바로 짐을 싸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음날 나는 모든 직장 업무를 정리하고 그곳을 떠났다. 마을 주민들과 그 집의 이야기는 영원히 비밀로 남겨졌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로 돌아와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그 집에 남아있는 그 존재가 무엇이었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한밤중 혹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무심코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독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실화인지 꾸며낸 것인지 불분명한 채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하죠. 이번에는 당신에게 그런 긴 공포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회원동이라는 매우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마을의 랜드마크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집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두려워했다. 여러 소문들이 떠돌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 집에서 오래전에 벌어졌던 참혹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1930년대 초 이 집에는 부유한 지주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집안 내부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주는 매일 술에 취해 가족을 폭행했고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피해 집안 구석에 숨어 지냈다. 어느 날 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주가 심하게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했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지만 지주는 이를 막기 위해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아이들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그 집은 비어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이 울음소리,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까지 듣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어느 날 용감한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가 보겠다며 나섰다. 그는 그동안 많은 귀신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진짜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청년은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휴대용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처음 집에 발을 들였을 때는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방을 둘러보고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방들을 지나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현관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그는 긴장했지만 바람 때문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다가 그는 이상하게 생긴 오래된 장롱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롱의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찰나 갑자기 찬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은 손전등을 고쳐잡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를 맞아준 것은 오래된 피아노 위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그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청년의 카메라가 혼자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작동했다. 청년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아이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끈적한 공포만이 그를 에워쌌다. 청년은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고 밖에 나왔을 때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그 아이의 희미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단지 신기루를 본 것이라고 치부할 뿐이었다. 하지만 청년 스스로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실제로 본 그 아이의 슬픈 눈빛과 고요한 미소는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집은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낮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곳도 밤이 되면 왠지 모를 음산함과 불안감을 자아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지만 가끔은 호기심에 차 들어갔다가 두 눈을 의심하며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집에서 무언가 보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이제 회원동 고택은 마을의 또 하나의 신비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벽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과 어딘가 맴돌고 있을 슬픔에 잔양은 그곳을 손님 없는 늙은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도 마을은 평화롭지만 그 집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린 이 고택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 주변은 넓은 논밭과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캠퍼스 외곽으로 나가면 곧잘 숲길이 나오곤 했다. 이러한 평화로운 환경은 공부에 집중하기 좋았지만 가끔은 먹구름이 끼면 분위기가 으스스해지곤 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친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밤 공기가 시원해 걸어가는 길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어느새 나는 또래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학교 근처의 숲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숲은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이 오래된 돌탑과 폐허가 된 신사를 발견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밤이 되면 나타난다는 서리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귀신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불려 더 깊은 숲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짧은 지름길로 발길을 돌렸다. 이 길은 숲의 가장자리를 지나가는 경로였는데 평소에는 택하지 않는 길이었다. 문득 전날 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다. 누군가가 말하길 이 숲속 끝에는 사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폐허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 무언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존재감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귀신을 부른다고 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내내 핸드폰 플래시로 주변을 비추며 걸어갔다. 그러던 중 문득 숲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무언가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단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이내 발밑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 뭔가 썩어가는 듯한 강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주위를 둘러보니 길 옆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서 축 늘어진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것은 형체를 분명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겨울 코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듯했다. 겁이 잔뜩 난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끄고 얼른 그 자리를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나는 점점 더 빠르게 걸었고 결국 거의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는 뚜렷하게 들렸다. 서리 귀신, 이 나를 쫓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나는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방이 조용해졌다. 숨을 죽인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러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의 소리만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마침내 기숙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다행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안도의 숨을 쉬지만 그날 밤 내내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는 그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마치 그런 일을 알고 있었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은 말하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숲속 폐허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도 아무도 풀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다시는 그 숲 근처로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밤이 깊어질 즈음 기숙사 창문을 통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곤 했다. 어쩌면 그때 정말 서리 귀신을 마주쳤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곤 했다. 이후로도 그 숲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새로운 전설과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